영어 문장을 길게 만드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관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익을 준비하든 토플을 준비하든 편입 영어가 됐든 수능이 됐든 이 관계사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관계사 때문에 영어를 읽을 줄 모른다.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관계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식할 때는 who를 쓰고 소유격 누구누구의를 수식할 때는 whose를 쓰고 사물이나 동물을 때는 which를 쓰고 그리고 사물, 동물, 사람일 때는 이 that을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관계사는 누구를 수식한다고 했죠?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어요. 앞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명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관계사는 명사 다음에 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올 수가 있고 목적어 다음에 또는 보어 다음에 올 수가 있어요. 이 관계사가 목적어 또는 보어를 수식할 때는 학생들의 큰 문제 없이 해석을 잘 하더라고요. 자, 예문을 빠르게 볼게요. We need a person. 우린 필요해 사람이 who can play the guitar really well. 어떤 사람 할 수 있는 기타를 정말 잘. 여기는 관계사는 누구를 수식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이 person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I know a boy. 나는 알아 소년을. 어떤 소년? Working at that restaurant.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중인 소년을 알아. 마찬가지로 이 관계사는 바로 앞에 있는 boy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죠.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library did not have the book. 그 도서관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 책을 어떤 책, 내가 원했던 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관계사는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주격 관계사랑 목적격 관계사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 1번과 2번 문장은 주격 관계사를 쓴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격 관계사를 쓴 겁니다. 자, 그 차이가 뭐냐? 지금 이 관계사에서 어떤 동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동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이 관계사가 수식하고 있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에 있는 동사를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필요해 사람이 어떤 사람 기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가 되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is working, 일하는 중이다 라는 동사를 누가 하고 있냐? 이 관계사가 수식하고 있는 이 boy가 이 동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사에 있는 동사를 이 관계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할 때 이런 관계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격 관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주격 관계사의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얘네들이 같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목적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 관계사가 하고 있는 동사의 대상이 다시 한번 이 관계사가 하고 있는 동사의 대상이 이 관계사가 수식하는 명사일 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I wanted 이라는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이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없죠? 이 목적어는 지금 이 관계사가 수식하는 이 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그 관계사 동사의 목적어가 될 때 그런 관계사를 우리가 목적격 관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대부분의 목적어랑 그리고 보어를 수식하는 관계사는 학생들이 큰 문제 없이 해석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주어를 해석하는 관계사가 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그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장은 무조건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그럼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사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 관계사를 어디까지 읽냐? 바로 또 다른 동사가 나올 때까지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사에는 그게 주격이 됐든 목적격이 됐든 무조건 관계사의 동사가 있어요. 그럼 우린 그 관계사의 동사를 확인하고 또 다른 동사가 나올 때까지 읽으면 돼요. 자, 바로 예문을 볼게요. 여러분 과학자 나왔어요. 얘가 지금 주어죠. 그리고 관계사 나왔네요. 그럼 이 관계사의 동사가 있을 거예요. 바로 discover 나왔죠? 그럼 이 관계사를 어디까지 읽냐? 또 다른 동사가 나올 때까지 읽으면 돼요. 바로 was라는 동사가 나왔죠? 여기까지가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어떤 과학자 발견한 새로운 요소를 그런 과학자는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엔 관계사 내에서 전명구가 붙은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읽는다 관계사는 무조건 또 다른 동사가 나올 때까지 읽으면 돼요. 마찬가지 the recent study, 최근 연구라는 주어가 있네요. 자, 관계사 나왔어요. 자, 그럼 관계사의 동사를 확인해야겠죠? 자, 얘는 이제 관계사의 동사야. 그럼 이 관계사는 어디까지? 또 다른 동사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동사 아니죠? 동사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gives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럼 관계사는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주어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최근 연구, 어떤 연구? 바라본 데이터, 어디서 온 데이터? 10,000명 이상의 참가자로부터 온 그런 데이터를 본 최근의 연구는 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관계사의 동사를 확인하고 또 다른 동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읽으면 돼요. 그게 관계사를 읽는 방법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있대요. 관계사 나왔네요. 먼저 관계사의 동사 확인해요. was made, 만들어졌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읽는다? 또 다른 동사가 나올 때까지 읽으면 돼요. 바로 fits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어떤 소프트웨어 만들어진, 향상하기 위해서 일 효율을 그런 소프트웨어는 적합하래요. 잘 무엇이랑 기존의 시스템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사는 관계사의 동사를 확인하고 또 다른 주어의 동사가 나올 때까지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베이스가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관계사에는 무조건 동사가 한 개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바로 부사절이 삽입이 될 때입니다. 지금 요 문장을 보면은 동사가 무려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관계사의 동사는 얘가 되는 거고요. 이 관계사와 동사 사이에 부사절이 하나 삽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동사는 요 부사절 거고 요 동사가 관계사의 동사 거고 그리고 요 동사가 이 주절의 주어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내 친구, 어떤 친구, 내가 희망한, 우리랑 합류하는 그런 친구는 didn't show up, 나타나지 않았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관계사 사이에 삽입이 되는 절은 보통 단어가 두 개밖에 안 돼요. 바로 주어랑 동사밖에 없고 그리고 보통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상하기로는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누군가가 희망하기로는 이런 내용의 절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The ticket, 어떤 티켓 was lost, 사라졌다고 내가 예상한 그런 티켓은 사실은 내 가방 안에 있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ssume이라는 동사는 요 삽입된 절의 동사고 이 was lost가 이 관계사 which의 동사고 그리고 was가 주절의 주어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관계사의 삽입절은 보통 관계사 다음에 오긴 해요. 근데 가끔 관계사 마지막 부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Mr. Thomas, who lives next door, 옆집에 사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로는 옆집에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Mr. Thomas는 를 하고 있대요. 자원봉사자를 지역 커뮤니티에서 for over a decade, 10년 넘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ives가 관계사의 동사고 이 관계사에 삽입된 요 절에서 think가 요 절의 동사고 그리고 has been이 Mr. Thomas 주어의 동사가 되겠죠. 관계사 내에 동사가 있을 때 그 동사가 관계사의 동사인지 아니면 삽입된 절의 동사인지를 잘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관계사는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거짓말을 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She said nothing.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만들었다.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which가 얘를 가리키잖아요. 그럼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다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죠.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which는 단순히 단어 하나가 아니고 앞에 오는 절 전체를 또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맥락을 봐야 됩니다. 제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영어는 언어고 언어는 맥락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박물관은 아주 큰 콜렉션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유물에. 그럼 이 which가 얘를 가리킨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포함한대요. 희귀한 이집트 보물들을. 근데 얘네들이 이런 걸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이 큰 콜렉션이 이집트 보물들을 포함하는 거겠죠. 그럼 이 which는 아이템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콜렉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뮤지엄은 이 큰 콜렉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유물의 콜렉션. 근데 이 콜렉션은 포함한대요. 희귀한 이집트 보물들. 그리고 준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초기 문명에 이런 식으로 which는 무조건 앞에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맥락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